어서오세요. 한입의 역사를 기록하는 먹설록입니다. 오늘 기록할 음식은 콘플레이크입니다. 콘플레이크는 사람의 욕망을 억제하려고 만든 음식이었을까? 온라인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우유에 말아먹는 평범한 음식치고는 꽤 낯선 질문입니다. 그릇에 담긴 얇은 곡물 조각 하나에 이상할 만큼 큰 소문이 붙어있는 셈입니다. 정말 사람의 욕망을 막기 위해 만든 음식이었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896년 특허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소화하기 쉽고 병자와 회복기 환자가 먹을 수 있는 담백한 곡물식. 기록이 먼저 가리키는 방향은 그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목적은 달라도 이 음식을 둘러싼 건강관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식에는 욕망을 막는 음식이라는 소문이 붙었을까요? 먼저 특허부터 보겠습니다. 1896년 존 하비 켈로그는 플레이크 시리얼, 곧 곡물을 얇게 둘러 만든 식품과 그 제조 공정에 관한 특허를 냅니다. 이 특허가 강조한 것은 자극적인 소문이 아닙니다. 곡물을 익히고 눌러 얇게 만들고 다시 말려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허의 관심은 욕망의 통제가 아니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곡물식과 그것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공정에 있었습니다. 특허의 언어는 꽤 실용적입니다. 소화가 쉽고 준비하기 간편하며 특히 몸이 약하거나 회복 중인 사람이 먹기에 알맞은 식품이라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물도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밀, 보리, 귀리, 옥수수 같은 여러 곡물이 특허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곧바로 오늘날 상자 속 콘플레이크 하나로 좁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한 특허와 당대 제품 설명만으로는 콘플레이크가 성적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소문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요양원의 건강식입니다. 그 건강식의 무대가 배틀크리크 요양원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미시간주의 이 요양원에서는 몸을 고치는 방법을 식사와 생활 습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이곳의 식탁은 화려한 맛보다 담백함을 향했습니다. 고기와 강한 향신료,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곡물과 채식 중심의 식사를 이상적인 건강식으로 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쉬게 하고 소화를 편하게 만들고 생활 전체를 다시 정돈하는 치료 환경의 일부였습니다. 1896년 배틀크리크 요양원 건강식 공지에는 그레노스 같은 식품이 등장합니다. 이 음식들은 요양원에서 쓰였고 환자와 후원자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레노스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낯설지만 이 낯선 이름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현대 콘플레이크라는 이름과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초기 플레이크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달콤한 콘플레이크와 바로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요양원의 식탁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은 아닌 건가요? 완전히 허공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직접 목적과 존 하비 켈로그 개인의 건강 철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켈로그는 자극적인 음식과 육식, 향신료를 경계했고 단순한 곡물과 채식 식단이 몸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식사는 맛있는 음식 목록이 아니라 인간을 더 건강하고 절제된 상태로 이끄는 생활 원칙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성적 절제와 자위행위 문제도 강하게 다뤘습니다. 당시의 의학과 도덕, 종교적 건강관이 뒤섞인 문맥 속에서 음식과 생활 습관을 인간의 행동과 연결해 본 것입니다. 그의 문장은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불편하고 극단적으로 들리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한 문장으로 줄이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켈로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과 콘플레이크가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처음부터 옥수수로 만든 콘플레이크였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플레이크 기록은 주로 밀 플레이크와 그레노스에 가깝고 옥수수 플레이크의 상품화는 그 뒤의 흐름에서 더 뚜렷해집니다. 이름이 비슷한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레뉴라, 그레놀라, 그레노스, 밀 플레이크, 콩플레이크. 이들을 한 제품처럼 섞어 말하면 시작점이 흐려집니다.
초기 시리얼의 역사는 하나의 제품이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보다 여러 건강식 이름과 제조법이 서로 닮아가며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곡물을 방치했다가 우연히 플레이크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판본이 여럿입니다. 어떤 기록은 밀을 말하고 어떤 설명은 옥수수와 연결하며 역할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우연한 발견담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릇 하나, 잊힌 곡물, 갑자기 나타난 얇은 조각. 하지만 역사에서 기억하기 쉬운 장면이 언제나 가장 정확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현대 콘플레이크가 태어난 단 하나의 순간처럼 재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음식의 시작은 한 장면보다 실험과 식단과 상품화가 겹친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간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콘플레이크의 직접 제품 목적을 성적 욕망 억제라고 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켈로그가 식단과 성적 절제, 도덕을 연결해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소문은 완전한 허구라기보다 실제 사상과 제품 목적을 너무 가까이 붙여놓은 말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두 가지를 모두 오해하게 됩니다. 특허가 말한 건강식도 흐려지고 켈로그가 살았던 시대의 독특한 건강관도 납작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담백한 요양원 음식은 어떻게 전 세계의 아침 식탁으로 넘어갔을까요? 이제 무대는 요양원의 조용한 식탁에서 공장과 포장지, 광고와 상표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형제가 서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설탕 때문에 갈라진 건가요? 설탕 이야기는 형제 갈등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갈등을 설탕 하나로 좁히면 안 됩니다. 존 하비 켈로그는 요양원의 건강 철학과 담백한 식단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윌 키스 켈로그, 곧 WK 켈로그는 이 음식을 더 넓은 시장으로 가져갈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음식은 요양원의 원칙에 가까웠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반복해서 팔 수 있는 아침 상품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제조법과 상품화, 회사 운영, 켈로그라는 이름과 상표, 그리고 사업권을 둘러싼 문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1906년 WK 켈로그는 배틀크리크 토스티드 콘플레이크 컴퍼니를 세웁니다. 여기서 콘플레이크는 포장되고 광고되고 반복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상자는 중요했습니다. 상자는 음식을 멀리 보내고 같은 이름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식탁 위의 곡물식을 브랜드가 있는 상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 음식을 요양원 밖의 언어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병자와 회복기 환자를 위한 담백한 식품은 이제 바쁜 가정의 아침을 돕는 편리한 상품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이후 켈로그라는 이름과 식품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집니다. 1920년 미시간 대법원 사건은 이 문제가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이름과 영업권의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배틀크리크는 곧 아침 시리얼의 도시가 됩니다. 이 흐름에는 켈로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CW 포스트 같은 경쟁자들도 뛰어들며 건강식 이미지는 빠르게 시장의 언어가 됩니다. 누군가는 소화가 쉽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간편함을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을 더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쟁은 시리얼을 하나의 음식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작한 곡물식은 이제 상자에 담기고 멀리 배송되고 아침을 바꾸는 새로운 상품으로 소개됩니다. 시리얼 산업이 커진 이유는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관하기 쉽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아침 식사는 점점 더 빠른 생활과 연결됩니다. 뜨거운 조리 대신 그릇과 우유, 포장된 곡물 상자가 아침의 한 장면이 되어갑니다. 이런 특성은 빠르게 변하던 가정의 아침에 자리 잡기에 유리했습니다. 보관과 준비가 간편한 시리얼은 매일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담백했던 음식이 어떻게 달콤한 시리얼이 된 걸까요?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담백한 건강식에서 시작한 시리얼 산업은 시간이 흐르며 더 빠르고 더 달고 더 팔기 쉬운 상품군으로 확장됐습니다. 초기의 콘플레이크와 후대의 고당분 어린이용 시리얼을 같은 제품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같은 산업 안에서 아침의 의미가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몸을 안정시키는 담백함이 중요했다면 시간이 지나며 편의성과 맛, 포장 이미지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음식의 역설이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자극을 줄이고 단순함을 지키고 몸을 정돈하려는 건강 문화 속에서 곡물식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포장과 광고, 대량 생산을 거치며 시리얼은 새로운 아침 식사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이 됩니다.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맛있게 먹고 싶다는 욕구 말입니다. 욕망까지 절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건강 문화의 언어가 어느새 소비자의 욕구를 읽는 시장의 언어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콘플레이크는 정말 욕망을 억제하려고 만든 음식이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896년 특허와 초기 제품 설명이 먼저 말하는 것은 성적 욕망이 아니라 소화하기 쉬운 곡물 건강식입니다. 현재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이 음식을 욕망 억제용 발명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짧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붙은 이유까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켈로그에게 음식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단은 행동과 도덕, 절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였고 그 믿음은 그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문은 바로 그 실제 사상과 제품의 직접 목적을 한 문장으로 합쳐버리면서 커졌습니다. 사실의 조각은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붙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플레이크의 역사는 소문 하나의 진위를 넘어섭니다. 담백한 건강식은 포장과 광고, 대량 생산을 만나 세계적인 아침 식사가 됐습니다. 한 그릇 안에는 건강을 통제하려던 시대와 더 빠른 아침을 원했던 시대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소문은 단순하지만 실제 역사는 더 넓습니다. 한 그릇 안에는 절제를 중시했던 건강 문화와 소비를 확장한 산업의 시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한 입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